안녕하세요. 자, 아이미성형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안 성형 중에서도 우리 중년들 얼굴을 어떻게 하면 또 젊어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느냐. 그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중년 페이스 리모델링 통해서 얼굴 선을 만들고 볼륨을 잘 충진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안면 리프팅도 어느 정도 필요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볼륨이 먼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면 이 중력에 의한 연부 조직의 처짐 현상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연부 조직의 얼굴의 처짐, 드루핑, 세깅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령적으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20대는 상당히 깨끗한 얼굴선이 탄력 있고 팽팽하고, 40대,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처진 것보다는 일단 먼저 나타나는 게 볼륨의 감소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울룩불룩한 음영이 나타나니까 노화된 느낌, 멀리서 봐도 저분이 한 40대구나 50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꺼진 볼륨 플러스 중력에 의한 연부 조직, 안면부 연부 조직이 처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더 주름도 깊어지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40대 50대 분은 아직까지 리프팅 할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볼륨감으로 입체감과 얼굴선을 잘 만들면서 얼굴을 건강하게 보이고 리프팅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피부가 얇고 처진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리프팅을 병행해서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라면 일단은 볼륨적으로 얼굴선을 만들어서 동안의 느낌을 갈 수가 있는데, 이제 60대, 70대가 됐을 때 볼륨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워낙 처짐이 심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충분한 리프팅, 안면 거상을 통해서 늘어진 조직, 또 심하게 보이는 주름들을 올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 이 노화에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70대가 됐을 때는 또 60대 후반도 마찬가지고요. 꺼진 것 플러스 이렇게 연부 조직이 처져가면서 노화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그 처진 안면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고식적인 안면 거상술, 절개를 통한 거상을 통해서 늘어진 피부를 완전히 다 올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또 아까 볼륨으로 잘 얼굴선을 만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피부과 울세라라든지 써마지라든지 이런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를 타이트닝하는 방법, 또 필러 보톡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피부과적인 치료는 약간 이제 관리 차원에서 약한 어떤 그 개선의 효과를 보이고, 정말 조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려면 우리 성형외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리프팅 시술, 아니면은 이제 구조적 지방 이식을 이용한 페이스 리모델링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리프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절개하는 우리 고식적인 안면 거상술은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그래서 정말 그 스킨 쪽, 얼굴 피부 플러스 이제 그 하층에 우리 표재성 근막층이 있거든요. 스마트층이라고 하는 그 근막을 동시에 잘 올려주면 이중으로 이제 리프팅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한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처짐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정량 피부 두께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의 탄력이 괜찮다면 5, 6년 이상, 길게는 그래 한 7, 8년까지도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이제 고전적인 절개 리프팅을 해도 사실 3, 4년 정도 지나면 꽤 많이 내려옵니다. 왜? 피부의 탄력을 어떻게 받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다고 무작정 우리가 리프팅을 많이 당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개 부위의 피부 괴사가 온다든지 흉터의 느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한다면 피부가 얇은 분들은 사실 한 3, 4년 지나면 어느 정도는 또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효과는 좀 드라마틱하다. 하지만 절개선이 남는다든지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겠죠. 그런 거 반면에 우리가 이제 비절개하는 방법도 요즘 개발이 많이 됐어요. 요즘에는 비침수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수실 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의 성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녹는 실이 있고 안 녹는 실이 있습니다. 이제 안 녹는 실은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얼굴 피부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전하게 녹는 실을 쓰는데, 녹는 실의 성상 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강도가 다양합니다. 녹는 기간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 실 중에서도 단순한 실이 아니라 코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돌기가 있는 실로
확실하게 연부 조직을 걸어서 우리 측두부의 고정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고정점에서 풀링 이펙트, 당기는 이펙트를 확실하게 주는 게 요즘 트렌드 이 특수 돌기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돌기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상이 많아요. 뭐 PDO실, 뭐 폴리다이옥사논, 그다음에 PLLA실, 그다음에 PCL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상에 따라서 강도, 어떤 녹는 시간, 여러 가지 재질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특수실은 한 가지 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실을 써서 최대 어떤 그 프레임을 걸어서 유지되는 효과를 제일 오래 줄 수 있게 도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의 길이, 또 실의 어떤 삽입 부위 이런 걸 복합적으로 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프팅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특수실 리프팅도 무시할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절개가 일단 없죠. 회복 시간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풀링 이펙트, 당기는 이펙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지 기간이 문제. 왜? 실이 녹으면서 서서히 리프팅 효과, 또 코그가 녹으면서 이 돌기 잡는 힘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올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실의 개수를 충분하게, 그 다음에 실의 방향, 또 얼굴에 프레임을 거는 방향을 잘 조정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반복 시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녹는 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개가 없으니까, 또 안에 박리가 없으니까 이후 수술이 되게 힘들지가 않거든요. 이런 장점을 이용한다면 굳이 우리 특수실 리프팅도 뭐 리프팅 효과가 떨어져 별거 이게 아니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마지나 우리 울세라 리프팅 스킨을 타이트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효과는 훨씬 드라마틱하거든요. 물론 절개 리프팅보다는 리프팅의 지속 시간은 조금 짧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진짜 절개 너무 무서워. 그다음에 수술이 너무 큰 거 부담스러워. 회복 시간 상당히 신경 쓰여. 또 수술한 다음에 흉터도 나는 걱정이 많이 돼. 이런 분들은 다른 차선책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비절개 특수실 리프팅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PDO실이라든지 PLLA, PCL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확실하게 풀링 이펙트뿐만 아니라 여기 자세히 써 있죠. 그 실 자체가 천천히 녹으면서 주위 조직을 좀 자극합니다. 소위 말해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고 어떤 섬유화를 유발해서 피부를 상당히 재생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실을 여러 프레임으로 여러 각도로 잘 넣어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섬유화된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이 얼굴 피부 내부에서 하나의 지지구조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그 효과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트렌드가 상당히 비침식적인 방법인데 효과만 좋고 안전하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스킨케어, 어떤 뭐 관리 받듯이 우리가 보톡스는 6개월에 한 번 받잖아요. 우리 리프팅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그 리프팅을 계속 유지하면 그냥 계속 그런 느낌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60대 후반, 70대가 왔을 때 정말 늘어진 잉여 피부가 많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절개하는 고전적인 안면 거상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이 우리 특수실 리프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실을 정말 여러 방향으로 많은 실을 넣어줘야지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보통 우리 클리닉이나 피부과에서는 우리 코구 돌기가 있는 실도 풀링 이펙트를 위해서 넣긴 했지만 4줄, 5줄 이 정도 가지고는 유지 기간은 오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하는 시술은 이제 이 복합 특수실 리프팅으로 충분한 실을 넣어줘요. 충분한 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통 12줄에서 많게는 18줄, 20줄까지 한쪽에 넣으면서 확실한 프레임 효과를 딱 줍니다. 잡아주는 효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지되고 이 실이 이제 분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1년, 길게 보면 2년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또 다 녹은 다음에는 추가 반복되는 시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절개 리프팅 본인이 정말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회복 시간, 절개, 흉터, 비용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 비절개 복합 특수실 리프팅을 정말 적절하게 좋아하는 실의 개수, 실의 성상, 또 실의 길이, 또 코브의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얼굴 리프팅의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완성한 다음에 그래도 처졌다 그러면 이렇게 리프팅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비절개라는 복합 특수실 리프팅도 하나의 안면 거상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한번 그 증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대 중반인데요. 상당히 60대가 되면 이제 처져 내려오면서 하관이 무거워지죠. 특히 이제 팔자주름 하부라든지 군턱,
그 다음에 입가주름, 마리오떼 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턱선이 내려오니까 하관이 자꾸 커지고 V라인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관이 두두하게 퍼질수록 젊었을 때 날렵하고 좀 생기 있는 그런 매력적인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관의 리프팅을 충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복합 특수실을 리프팅 한 다음에 이분이 지금 모습이 한 6개월, 7개월 된 모습이에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을 아까 15줄 이상 충분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이분도 50대 중반분입니다. 상당히 연부 조직이 무겁고 중력의 효과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분도 페이스 고전적인 안면 거상술은 상당히 거부감도 느끼고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이런 비절개 방법을 대신에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첫 시술하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팅을 해서 무거운 턱선, 군턱, 자울이라고 그러죠. 이 군턱이 잘 좀 올라가게 조정하니까 상당히 밝아 보이는 인상, 그 다음에 젊어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70대 중반분, 나이가 많죠. 당연히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이 고전적인 절개 리프팅 효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절개 리프팅을 원치 않는 분들을 굳이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의 어떤 이 늘어진 느낌, 노화된 느낌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복합 특수실 리프팅으로 실의 개수를 충분히 쓰고 다양한 실을 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긴 얼굴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입과 주름이라든지 군턱,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턱선의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면 상당히 젊은 느낌, 밝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피부가 또 두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개 리프팅에도 상당히 처지는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복합 특수술 리프팅을 이용해서 안면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면 상당히 젊고 건강한 인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얼굴 리프팅, 안면 리프팅에서 말씀드렸어요. 과연 절개 리프팅이 좋을지, 비절개 리프팅이 좋을지, 그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성향도 있고 또 만족도라든지 어떤 수술한 다음에 기대 수치, 또 현재 얼굴의 상황, 이런 걸 복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정해지고 이게 최고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우리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정말 리프팅이 아니라 내 얼굴에 이 중년의 이 얼굴을 얼마나 건강하고 젊은 좋아지는 느낌으로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리프팅도 포함될 수 있지만 아까 얼굴의 볼륨감의 선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처진 느낌,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프팅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리프팅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분석이었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다음번에 또 여러 가지 뭐 절개 리프팅도 말씀드릴 거고 또 실 리프팅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리프팅도 한번 이런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